고대 이집트 문명과 파라오의 세계. 유튜브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스크립트.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아프리카 북동쪽 끝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나일. 매년 범람을 반복하며 검은 흙을 쏟아내던 이 강 주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신비로운 문명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높이 138m. 무게만 600만 톤에 달하는 돌덩이들이 하늘을 향해 쌓아 올려졌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명을 고대 이집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로 추앙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라오. 오늘 우리는 나일강의 물결을 따라 그 찬란했던 제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통일 파라오는 나르메르 혹은 메네스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땅을 하나로 합쳤고 수도를 멤피스에 세웠습니다. 이후 고대 이집트는 무려 3,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왕조만 30개가 넘었고 파라오는 170명 이상이 왕좌에 앉았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나일강에 있었습니다. 매년 6월, 나일강은 범람을 시작합니다. 강물은 주변 농지를 적시고 빠져나가면서 비옥한 검은 흙을 남겨두었죠. 이집트인들은 이 검은 흙이 덮인 땅을 케메트, 즉 검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사막은 데슈레트, 붉은 땅이라 불렀고요.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달력을 만들었으며 농업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인 히에로글리프가 발전했고 수학과 천문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문명의 씨앗은 강물과 함께 자라난 것입니다. 파라오, 신이 된 인간. 그렇다면 이 모든 문명 위에 군림했던 파라오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하늘의 신 호루스가 인간의 몸을 빌려 내려온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죽으면 저승의 신 오시리스와 하나가 된다고 믿었죠. 그는 정치, 종교, 군사, 경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은 곧 신의 뜻이었고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 즉 마아트를 어기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마아트. 이집트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개념입니다. 진실, 균형, 정의, 그리고 우주적 질서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이집트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바로 그 마아트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는 이중 왕관을 썼습니다. 붉은 왕관은 하이집트를, 흰 왕관은 상이집트를 상징했고 두 왕관을 합친 이중 왕관은 통일 이집트의 상징이었습니다. 손에는 헤카, 홀, 와 네카카, 도리깨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통치를, 하나는 풍요를 뜻했죠. 그 모든 상징 하나하나가 이집트라는 문명의 언어였습니다. 피라미드, 영원을 향한 집착. 이집트 문명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대한 부활의 장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에게 여러 개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칸은 죽은 뒤에도 육체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생명력이었고 반은 새처럼 날아다니며 현세와 내세를 오가는 영혼이었습니다. 이 두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려면 육체,
즉 미라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라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의 무덤입니다. 기원전 2560년경에 지어진 이 건축물은 약 230만 개의 돌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블록의 무게는 평균 2.5톤에서 많게는 80톤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랫동안 피라미드는 노예들이 강제 노동으로 지은 것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고학 발굴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서 모여든 숙련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숙소와 묘지가 기자 인근에서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그들이 먹었던 음식의 흔적과 의료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졌다 붙은 흔적도 있었는데 이는 부상자에게 치료를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피라미드는 공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성기를 빛낸 위대한 파라오들. 이집트의 긴 역사 속에서 특히 빛났던 파라오들이 있습니다. 먼저 투트모세 3세. 기원전 15세기의 인물로 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로 꼽힙니다. 시리아에서 누비아까지 그는 17번의 원정을 통해 이집트 제국을 역사상 최대 판도로 확장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를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람세스 2세. 기원전 13세기의 파라오로 그는 90년 가까이 살며 67년간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카데시 전투에서는 히타이트 제국과 맞서 싸웠고 이후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기록된 카데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을 비롯해 이집트 전역에 수십 개의 신전을 남긴 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많은 기념물을 남긴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이름 클레오파트라 7세. 기원전 1세기의 여왕으로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정치적 통찰력으로 줄리어스 카이사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로마로부터 이집트를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30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패배하며 파라오의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그녀의 이름만큼은 영원히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나일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5000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강변을 가득 채웠던 신전들, 황금 왕관을 쓴 파라오들, 하늘을 향해 뻗었던 오벨리스크들은 이제 역사의 페이지 속에만 존재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기자의 사막 위에 서 있고 히에로글리프는 여전히 신전벽에 새겨져 있으며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카이로 박물관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인간의 몸은 사라져도 자신들이 만든 것들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파라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요. JSON